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 원인은 이라는 그 이슈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지금 차트 분석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코인마켓 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500만 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주요 다른 암호화폐들도 모두 가격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세 상승에 따라 이제 갑론을박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가 이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다시 재소환되고 있다. 뭐 이런 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작년에 재작년 초죠.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에 이런 이야기 했죠. 그 라디오 방송이나 종편 토론 시간에 나와서 유시민 작가가 뭐 사기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서 그 큰 반향을 일으키고 했는데요. 종편 토론 시간에도 뭐 이것이 과연 뭐 제대로 되는 것이냐 해갖고 상당한 그 이슈를 삼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일일 거래량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50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급증했고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이제 복귀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그 전문가들 최고 수준으로 복귀하는 신호라고 하는데 그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그 언론에 이제 현재 의견을 낸 사항을 좀 정리해 보면 외국 사람 특히 외국에서 많이 의견들을 냈는데요. 감정적으로 거래가 많고 거래 흐름의 기반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심리적인 이야기겠죠. 심리적인 게 많고 그다음에 거래 흐름의 기반이라니까 결국 그 현재 저희 차트 분석 시간에도 뭐 이야기들 들으셨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현재 거래 흐름 기반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 뭐 이런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견도 또 얘기했다고 해요. 시장 형성에 10년 정도 비트코인에 대한 10년 정도 됐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주목한 게 5년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현상들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뭐 구입할 시기라고 현재 권유하는 외국의 전문가들도 있고. 즉 자금이 지금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랍니다. 뭐 자금 시장 진입 준비 이야기는 연초부터 이미 뭐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 외국에서는 지금 현재 기관들이 현재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준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한 이야기를 보면 4,600달러 선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현재를 유지하면 청신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주고 뭐 급등했다고 하지만 이 급등한 가격이 계속 받쳐주면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것 같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어서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이슈 분석 시간에 급등세 원인은 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요. 3월 이것은 뭐 제가 지금 현재 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 중에서 제가 눈여겨 좀 본 보도기 때문에 이슈로 삼았는데요. 크립토 포테이토에 소개된 3월 30일의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2013년 3월 30일에는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그 코인마켓 기준으로 해서 2019년 3월 31일은 720억 달러를 돌파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3월 31일이 의미가 있다. 또 2014년에서는 미국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금은과 같은 상품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2015년에는 미국 마약 단속국하고 비밀 경호국이 그 직원 2명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이 또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2016년에서는 그 MS의 협력사항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플랫폼에서 앱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협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2017년에는 일본의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기준을 발표했는데 비트코인이 자국의 지불 방법의 프레임워크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일본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그 회계 기준을 잡을 것이냐를 발표한 거죠. 2018년 3월 30일에는 그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한 건 만우절 장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019년 3월 31일은 뭐 특별한 건 없었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가격이 4월 2일부터 약간 급등하기 시작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미에서 사실 3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4월 1일 만우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서 이 뉴스를 제가 좀 크립토 포테이토 이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유는 결국은 필연도 우연히 자주 반복되다 보면 필연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월 1일, 3월 31일이 비트코인한테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채굴업체 비트팜이 상장 폐지한다라는 그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암호화폐 채굴기업 비트팜이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현재 그 비트팜의 그 거래가 그 실적이 하향된 이유는 그 채굴 난도의 상승과 그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굴하기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채굴 기업을 이용하지 않게 되시다 보니까 작년 그 우리 이 비트팜의 순이익이 490만 달러였었는데 하반기에만 2,310만 달러를 손실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많은 흑자를 봤지만 하반기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굴 난도가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현재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현재 그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또 재밌는 건 이분들이 토론토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는 상장위원 예비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 비트메인이 홍콩 증시에 상장이 좌절된 게 불과 한 열흘 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채굴 업체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슈는요. 1분기 ICO 모금액이 작년에 1.7%다라는 뉴스입니다. 1분기 전 세계 ICO 모금액이 1억 1,8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37억인데요. 작년 1분기 69억 달러를 모집한 거에 비하면 1억 1,800달러니까 불과 1.7%, 58분의 1분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ICO의 부진 원인에 대한 분석을 분석했는데요. 여기 보면 각국 정부가 ICO에 부정적이고 시장이 전부 다 하락세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금 조달 프로젝트도 실패가 많아져서 약 2,500개, 2017년부터 약 2,500개 프로젝트를 봤는데 45%만 성공했고 이 성공된 프로젝트 중에서도 15%만 현재 그 ICO 할 때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서는 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 전문 변호사 클레이먼에 따르면 ICO 대신에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ASTO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이슈를 모두 다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앞으로의 가격 상승의 원인은 그 시장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하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이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